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정신과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건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성인 ADHD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이제 ADHD라는 병원이 이제 흔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제 ADHD가 알려질 때 그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지내다 보니까 성인들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문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성인 ADHD라는 용어를 굳이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인만 놓고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소아랑 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때문에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집중을 못하고 교실에서 자꾸 돌아다니고 성인이 됐을 때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한 사람들 경우에 부인이 맨날 뭐 얘기해주고 결혼기념일도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5번 얘기했는데 막상 당일 되면은 들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흘려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잉 행동이라는 게 애들은 주로 이제 뭐 높은 데 올라가고 또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뭐 교회라든가 이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돌아다니게 되고 성인이 되면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에 겉으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볼펜을 계속 돌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몸을 어딘가 하여튼 계속 꼼지락거린다든가 그런 게 있고 충동성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이제 줄을 서서 차례대로 먹게 되는데 이제 그걸 못 기다리고 뭐 새치기를 한다든가 자기 먹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그냥 푹 퍼간다든가 이런 건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흔히 이제 운전할 때 좀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차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차례대로 가야 되는데 과하게 좀 끼어들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소아기 때 문제가 성인기 때 그대로 지속이 되는데 나타나는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이제 잠자는 문제가 또 사실은 흔히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아주 아기들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는 애들은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잠을 안 자니까. 보통 이제 서너 살 되면 한 16시간 이상 자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한 8시간이면 다 잔 거고 엄마 아빠 출근하기도 전에 깨가지고 칭얼대고 하니까 부모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고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대학생이 되면 걔네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가 이제 지각입니다. 밤새 늦게까지 안 자고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니까 지각. 대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엄마들이 어떻게 좀 깨워서 보낼 수도 있는데 지방에서 대학을 서울로 온 애들이 이제 ADHD가 눈에 잘 띄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살짝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이거 검사를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스스로 테스트하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네덜란드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이제 3개의 문항을 불러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 이상이 항상 있으면 좀 일단 의심이 된다는 건데 이제 첫 번째가 항상 안절부절 못한다. 어떻게 보면 또 운동 중독 같은 사람도 이런 게 속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독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운동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적절하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지쳐 떨어질 때까지 안 하면 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분히 있지 못하고. 또 비슷하세요? 저 한 번 할 때 과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하게 하는 거랑 끊임없이 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항상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홈쇼핑에서 이제 질른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가 너무 과한 경우 또는 성인이 되어서 말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되게 이제 한번 걸르고 나와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잘 걸르지 못하니까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집중이 항상 어렵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증상이 좀 심한 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다 있긴 있는데 이게 순서가 잘 잡히질 않는 겁니다. 제인데. 그래서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항상 좀 문제가 되면 좀 생각해 보자 그런 겁니다. 책 내용도 나는 왜 집중을 못하는가잖아요. 내 성격이 집중을 못하고 게으른 성격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ADHD의 증상을 겪고 있는 건지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아마 진단에서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성격 같은 거니까 잘 안 바뀌잖아요. 친구들 모일 때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순서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순서거든요. 항상 늦게 오는 애들은 늦게 오고 일찍 오는 애들은 맨날 일찍 와서 문 열어놓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성격인지 ADHD 증상인지 그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성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그런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ADHD의 증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병인데 그 병이 오래 가면 결국은 다른 문제를 자꾸 일으키죠. 합병증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경과를 좀 쭉 찾아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원래 게으를 뿐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속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가정 내에서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의 중요한 날들 맨날 들어도 까먹으니까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한 10년 쌓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신이 아파서 그렇게 놓친 건데 저 사람은 무관심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또 직장에서 상사들은 저 사람 뭐 일 시키면 자꾸 펑크내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일도 다 펑크내지만 어쨌든 상사 입장에서 일을 잘 못하는 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ADHD를 그대로 방치하면 좀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흔히 이제 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진짜 나누면 어떤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랑 아닌 경우 무좀이 있다든가 뭐 탈모가 생긴다든가 이건 사실은 생명에 지장은 크게 없잖아요. 아주 급하게 진행이 돼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흔히 맹장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죽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맹장염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무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해지면은 발의 그 구조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ADHD도 그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죠. 근데 ADHD는 사실은 이런 외모라든가 어떤 몸의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질 않으니까 생활을 잘 보지 않으면 사실은 변하고 있는 걸 잘 알 수가 없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치료가 안 된 사람들을 잘 보면 성인이 돼서 저희한테 이제 처음 왔다면 우울한 표정으로 흔히 사람들 얘기하는 건 루저 같은 그런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어릴 때 기록을 보면 굉장히 동네에서 유명한 까불이고 뭐 장난도 잘 치고 선생님한테 말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말도 함부로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살짝 장난쳤는데 과하게 반응하고 자기 그 하고 싶은 대로만 자꾸 먼저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릴 때는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활발한 아이인데 중학교 가면 이제 따돌림 당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면 아무래도 이제 뭐 입시라든가 이런 부담이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밀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질 때 사실은 약해지는 거죠. 결국은 사회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치료를 제대로 안 받는 경우에 뭔가 이렇게 영 자신 없는 사람이 돼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ADHD를 방치하면 실패 경험을 많이 하게 돼서 스스로 좀 무력감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ADHD를 치료하면 어떤 변화가 좀 극적인 변화가 발생하나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아주 뭐 드라마틱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사실은. 책에도 그런 사례를 몇 개 소개해 드렸는데 한 60대 중반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굉장히 어렵게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치료 받으면서 한 얼마 있다 오셔가지고 막 감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옆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남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뭔가 하여튼 생각이 많아서 남한테 신경을 못 썼는데 옆에 얘기하는 게 들려서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전에는 섞여가지고 뿌옇게 있었는데 그냥 이제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세금 고지서 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편물 붙이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뭐 도시락 만들어주고 이런 게 순서대로. 근데 전에 이제 그게 막 섞여 있으니까 뭐 우체국 가다가 갑자기 도시락 싸야지 그러고 또 시장 가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인데 그냥 생활이 순서대로 되는 거죠. 제 주변에도 병원에 갔는데 ADHD 진단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좀 극적으로 좀 들렸는데 처음에 일을 할 때 2-3시간 동안 딴짓을 하고 마지못해서 일을 끝냈대요. 그런데 약을 복용하고 나서 앉자마자 자신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게 완전 신세계였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변화도 하나의 그 변화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분 얘기하신 것처럼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순서.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순서가 자동으로 뜨는 건 아니고 실험실에서 하는 검사들을 해서 보면 뇌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이제 그게 어떤 생각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위가 좀 다른데요. 이제 그런 트랙이 있다는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 지금부터 이 작업을 뭐 2시간 동안 해서 이제 마감으로 넘기자. 그럼 머릿속에 이제 그거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막상 키고 나면 뉴스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있고 뭐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 되죠. 그렇게 되면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굉장히 틀려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쓸 때 이제 약이 작용하는 방식은 이제 활성화되는 부위를 좀 순서대로 정해주는 기능은 있는 거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ADHD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좀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제 성인들은 저희도 보면서 어려운 게, 그러니까 애들은 살아온 시간도 짧고 해서 이 역사가 별로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2, 30분이면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 최 선생님도 지금 뭐 살아온 걸 다 얘기하라 그러면 30분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돼서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도구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되죠. 이분이 이제 집중이 안 된다 그러고 왔는데 ADHD 검사만 딱 해서 나오면 그건 아니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으니까. 실현당한 사람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우울증 있는 분들도 무기력해서 정말 집중이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ADHD 말고 다른 게 없는지 다 빼야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되게 우리 검사할 때 지능 검사를 또 하게 되거든요. 지능이 아주 낮아도 문제고 아주 뛰어나도 문제고, 보통 지능이라고 해도 지능의 구성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구성 자체가 좀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을 때 그런 거 배제하는 시간이 사실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치료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ADHD보다 다른 게 더 우선일 수도 있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좀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좀 한번 방문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좀 가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이게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타성에 의해서 쭉 그냥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가 제일 많이 저희한테 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딴 애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라서 눈에 띄는 거죠, 그때. 그리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나 관리가 되고 있을 때는 그럭저럭 살아가서 문제가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에서 혼자 산다. 특히 이제 더 심한 경우는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외국에. 근데 거기는 진짜 이제 혼자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으로 유능한 분인데 부인이 이제 이혼을 하자. 이 사람은 좀 당황되는 거죠. 내가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땡치면 집에 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도대체 왜 배우자가 이런지 모르겠다. 배우자가 원하는 거는 돈 잘 버는 것도 물론 좋은데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ADHD가 있는 분들이 흔히 듣는 얘기 중에 이제 4차원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내가 뭐라 그랬길래 저렇게 삐졌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회생활을 할 때 직업적인 능력에서 좀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일을 자꾸 실수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잘 했는데 누가 이제 지도 감독자가 없어지면 막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게,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 내가 ADHD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소통의 문제 혹은 집중을 못하거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럴 때는 내가 지금 ADHD일 수 있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뭐 다 ADHD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병이고 치료가 잘 안 되면 진행이 되고 합병증이 생기고 이래서 조금 희망하고는 멀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책을 쓰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 병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병이 생긴 거니까 누구 책임도 아니거든요.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그럼 병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중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게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유명한 역사적 위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쭉 해서 논문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마크 트웨인이라고, 허클베리 핀 쓴 사람 아시죠? 소설가.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소설도 했는데 발명을 또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브레이지어의 후쿠를 발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이렇게 뭔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랑 좀 다른 형태의 걸 썼을 텐데 맨날 자기가 이렇게 끈으로 불편해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 도안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상 이렇게 멍 때리면서 딴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발명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공상을 하거나 다른 데에 집중하는 그런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이제 주변의 어떤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데요. 예. 우리가 또 알만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그 선생님들이 항상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 중에 하나 이렇게 맨날 엎드려 자고 만화 그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학교도 일찍 그만뒀고요. 저도 옛날에 만화 많이 뭐 그쪽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그러면 ADHD를 치료하면 그런 능력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예. 얘가 음악 영재인데 얘는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모차르트처럼 이렇게 음반이 떠다니는 애인데 약 먹고 차분해지면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치료는 제 생각할 때 있는 걸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지 강점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ADHD 있는 애들이 굉장히 산만하죠. 산만한데 자기 좋아하는 분야에 꽂히면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 외래에서 봐도 진짜 문제가 많은 친구였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고3이 되면서 갑자기 8개월 정도를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몰입을 해서 결국 수능에서 또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다 ADHD가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그런 하이퍼 포커싱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거를 좀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장염하고 뭐 무좀이나 이런 만성적인 그런 병하고 얘기해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생명에 지장이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대신에 삶의 질 또는 어떤 품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다르죠. 사실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있는 능력을 잘 모아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책에 많이 사실을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병인 건 틀림없거든요. 근데 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치료가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신과 의사 중에도 또 이런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기고요. 편견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이거 ADHD 약 쓰면 마약이라더라. 이 얘기는 뭐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개몽을 해도 참 안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적이 될 수 있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ADHD라는 병 자체가 좀 묘한 병이라서 그러니까 분명히 어릴 때 생기는 건데 생긴다는 거는 결국은 뇌의 그 피질이라는 부위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늦게 가다가 이제 사춘기 지날 무렵쯤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예후를 보면 한 반 정도는 애들이 일반 아이들하고 비슷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 정도는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성인기까지 가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사람들을 좀 낙담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치료를 적절히 받으면 남은 기간을 굉장히 품격 있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ADHD 특징, 장점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나 또 성인 환자들이 왔을 때 그 약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얘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 그러면 부모님들도 굉장히 일관되게 없다 그러고요. 성인 환자들도 없는데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하는 치료라는 거는 결국은 뭐 ADHD를 싹 없애고 새로 태어난다기보다는 세팅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신감 없는 부분이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치료가 계속 되든 안 되든 탄력 붙어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오늘 반건호 교수님을 모시고 ADHD의 특징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단점을 장점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